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균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감사라고 느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도 연이은 고난으로 힘드셨지만 지나고 보니 은혜였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한때 소아암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셨는데요. 이제는 간호사이자 그다음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일하시는 우리 유세영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남성 간호사가 이렇게 뭐 많은 건 아니죠? 그쵸. 저희 병원만 보더라도 네. 전체 간호사가 한 3,500명 예. 계신데 지금 한 남자 간호사 한 200에서 230명 사이 예. 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간호사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7년차 간호사고요. 예. 원래는 중환자실에서 흉부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이제 장기이식 센터로 자리를 옮겨서 예.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남자 간호사가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직 뭐 남자가 무슨 간호사를 해라는 좀 사회적 인식의 한계도 있을 거고 예. 아직 그 롤모델로 삼을 만한 예. 어떤 그 남자 간호사 선생님이 아직 적다 보니까 좀 사회적으로도 좀 접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된 일이 있고 그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우리 주석준 교수님도 참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참 끼니도 못 챙겨 드시면서 일하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는데 지금도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 그래도 저기 주석준 교수님께서 네. 전공 과목이 흉부외과신데 그랬죠. 마침 제가 또 일했던 부서가 흉부외과 중환자실이었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쪽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심장이 아픈 환자는 많은데 이제 그쪽에 일하고 있는 인원은 적다 보니까 그래요. 수술이 좀 몰리거나 이러면은 실제로도 진짜 수술 환자는 계속 나오는데 그 수술 후 직후 상태니까 환자분들의 맥박이나 혈압이 다소 좀 불안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개인적으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해도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갑자기 일단은 환자를 먼저 살려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건 간호사 선생님이건 좀 환자 곁에 지켜야 되는 상황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녁 10시에 첫 끼를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주석준 교수님도 네, 그 라면 스프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얼마나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고된 일들을 그 상황들을 견뎌내셨을지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네요. 예. 우리 오늘 오프닝에 연이은 참 고난에 의해서 살아오셨다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제가 소아암 환자였거든요. 예. 원래는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원래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는데 한 9살 땐가 10살 땐가 건반을 딱 스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손에 스쳤는데? 네, 여기 상처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 혹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피아노 건반 치다 보면은 이제 스치기도 하는데 그때가 약간 눈물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은 그 자리에서 너무 극도로 아파가지고 거의 한 5분 정도는 다른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 쪽에 가보니까 어린애들에서 좀 흔하게 보이는 건 아닌데 크기도 작고 좀 괜찮을 거다 이랬는데 좀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까 계속 혹이 커져가지고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가 되니까 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삼성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그 교수님도 처음에 볼 때는 뭐 괜찮을 거라고 그 대신 너무 아파하니까 일단 수술 일자를 잡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경과를 보자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뭐 괜찮은가 보다 이러고 이제 예정된 수술 일자에 수술을 하고 이제 퇴원을 했죠. 그리고 다음 외래 때 갔는데 약간 의사 선생님 분위기가 약간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보통은 종양이라고 하면은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는데 네. 양성 종양은 그냥 혹 같은 거고요. 이제 네. 악성 종양은 암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처음에는 양성 종양인 줄 알고 이제 그냥 혹시 몰라서 조직 검사를 의뢰를 해봤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게 악성 종양이라고 아이고. 했고 정확하게 말하면 피부 밑에 이제 활액막이라는 그런 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육종이 생겼다 해서 활액막 육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한 달 정도만 늦게 왔어도 이게 전신으로 좀 퍼져서 네. 회복이 어려울 수 있었겠다. 예. 왜냐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성장이 같이 빠르거든요. 자라죠.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원래는 한 번 수술하고 말 거였는데 예. 좀 전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좀 범위를 크게 수술을 해가지고 전이를 막는 수술을 한 번 더 하자. 네.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면서 혹시나 전이가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죠. 네, 무섭고 내가 한 달만 늦었어도 좀 살리기 힘들었다는 말과 한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약간 그 나이 때 죽음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어느 날은 너무 무서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혼자 방에 있는데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근데 제대로 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저 창문으로 어떤 빛이 들어오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저를 이제 살려만 주신다면은 저처럼 좀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 모태에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네. 교회는 다녔지만은 사실 부모님 뭐 헌금하라고 돈 주면은 그 돈으로 PC방 가고 그랬던 애거든요. 10살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 나갈 때는 막 게임도 많이 하고 저기 욕도 쓰고 이제 네. 그냥 일반적인 아이의 모습이었는데 그 당시에 좀 진지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 시기를 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은 잘 맞춰줬어요? 네, 그래서 한 해가 지나서 1년 뒤에 원래는 수술 자국이 한 요 정도였는데 네. 좀 전이를 막으려고 이렇게 좀 크게 수술을 했고요. 예. 좀 두 번째 수술은 많이 아팠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수술 끝나고 회복실 같은 곳에 나왔는데 이 산소 마스크 그 냄새가 너무 고약했던 게 기억이 나고 목이 너무 말랐던 게 기억이 나고 예. 또 병실 생활도 한 달 좀 넘게 했던 것 같은데 좀 왜 나는 학교도 못 가고 좀 친구들이랑 못 놀고 이런 감정들 좀 위축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제 태어날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잘 되나 싶었는데 제가 11월 26일이 생일인데 네. 이제 한 3일 앞두고 갑자기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예.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들 어디 가셨지? 그래서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집에 갔는데 갑자기 친구 어머님께서 괜찮은지 저한테 안부를 물어보면서 혹시 뭐 지금 배고프지 않냐고 일단 뭐 먹으라고 해서 뭐 밥도 채워주시고 전 영문도 모르고 그걸 다 먹고 이랬는데 나중에 좀 어른들이 저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같이 손잡고 병원에 갔는데 장례식장으로 저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아버님께서 그 심장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갑자기? 네. 그래서 그날 제가 마침 날짜도 참 속상해요. 이게 3일 뒤면은 제 생일인데 또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발인을 그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왜 나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암으로 인해서 아파야 되고 좀 아버지도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때 자녀가 3명이었는데 누나들은 대학교도 아직 못 갔고 저는 초등학생이고 그러니까 네, 어머니는 그냥 주부셨는데 참 상황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참 어린 나이지만 많은 생각을 했겠네요. 그쵸. 이제 그때 근데 여전히 정신 못 차렸지만은 그래도 참
좀 부정적인 생각에 근래 그렇겠죠, 좀 많이 그렇죠.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의 빈자리도 있고 아버님의 빈자리도 있고 좀 그런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결핍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예. 그거를 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요? 예, 게임도 그렇고 좀 주변 친구 관계나 이럴 때도 뭔가 내가 좀 이기고 싶고 뭔가 그런 뭐랄까 어떤 성취 아니면은 어떤 재미 이런 걸 좀 쫓아서 그렇게 제 자신을 자꾸 채우려고 했는데 네. 뭐 정답은 그런 걸로 채울 수 없었죠. 예. 그럼 뭐 학교 생활도 엉망이었겠네요. 뭐 그렇게 엉망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약간 낯을 좀 많이 가렸고 예. 뭔가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거를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좀 예, 어렵고. 그 예. 친한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데 네. 뭔가 좀 더 다가가서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고 한데 네. 뭔가 혼자 위축되고 좀 다가가기 망설여지고 예. 좀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까. 네. 그럼 어머님도 걱정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는 제가 막둥이인데요. 예. 어머니가 이제 40살에 저를 낳으셨는데 좀 늦게 본 아들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어른의 시선에서 보기에도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죠. 그런 고통을 많이 그렇지. 이제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게임을 막 열심히 할 때도 뭐 게임 그만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너무 오래 하면 눈이 나빠진다라든지 언제 잘 거니 이렇게 좀 돌려서 말씀을 하시지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네. 주셨고 근데 저는 되게 못되게 되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뭐 잠시만요 이러면서 그냥 내 할 일 계속하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약간 뭐 명령조로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되게 떼쓰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살짝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니한테 되게 못되게 말했었고 게임도 절제가 안 되는 나이니까 참 예. 그런 결핍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언제까지 좀 그런 방황들이 좀 이어지던가요? 일단은 초등학교는 그렇게 무사히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모태 신앙들의 특징이죠. 예, 그렇죠. 뭐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은 교회는 가야 된다. 그래서 네. 교회 가서 그때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가정 비전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좀 부모님의 발을 한번 씻겨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한번 어머니 발을 이렇게 딱 물로 해가지고 씻겨 드리는데 그 발의 주름이 다 느껴지면서 그때 제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아.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정말 어머니께서 한정된 형편 가운데 본인은 먹을 거 안 먹으시고 그러니까 아껴 쓰시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랑 손잡고 그런 동네 시장에 갔는데 저는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싶어 하시면서도 본인 옷은 제일 싼 거 입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다음에 사면 돼 이러고 이제 가시고 이랬던 게 문득문득 떠오르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게임에 한창 빠져 있었을 때 어머니가 고생했던 거 그리고 날 위해 참아주셨던 거 이런 게 다 고스란히 느껴져가지고 예. 그때서야 어머니의 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바뀌어야겠다. 물론 웃긴 거는 이제 그 다음날도 게임을 했지만은 물론 뭐 예,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이제 서서히 바뀌었던 거예요. 그때가 좀 계기가 돼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좋은 사람들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담임 선생님과 이제 그 당시에 수학을 저한테 알려주셨던 그 과외 선생님이 계셨는데 예. 처음으로 나도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시니까 이제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게 게임 말고도 재밌는 게 있네? 이러면서 좀 학업에 재미도 느끼고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성적이 안 됐는데 네.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도 갈 수 있게 됐고 되돌아보니 나중에 제가 가족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사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담임 선생님들이 학부모님과 면담을 한대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뭐 우리 담임 선생님 뭐 좋게 말해줬겠지 이래 생각을 했는데 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저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셔가지고 뭐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예. 뭐 좀 산만하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교우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네. 이제 저 얼마 전에 들었어요. 부모님 사실은 그 너가 잘할 때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네. 내가 뭐라 말은 못했지만은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그지, 근데 엄마 이제, 걱정하지.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선생님의 얘기 듣고도 우리 세웅 어린이에겐 전혀 말은 안 표시를 해주셨- 안 내신 네, 거예요. 안 하시고. 어머님이 너 대단하시네. 학교에 그- 어떻길래 이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어머님 보면은 인내와 절제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저를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고 네.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런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언젠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를 양육하시면서 세웅 혹시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나가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는데 아니 내가 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누군가 네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던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 그때 되게 엄마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앞에서는 그렇게 티를 전혀 하나도 티가 안 안 내시는데 내시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어머니의 입장을 떠올려 보면은 배우자도 지금 없고 아이들도 아직 그 학업이나 이런 게 남아 있고 그 하나뿐인 아들은 상처가 많은지 말은 안 듣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다른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겠어요. 근데 그거를 뭐 나를 혼내거나 때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지금도 새벽 기도 가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혀 티 안 내고 새벽 기도 가서 아들 이름을 외치면서 그러니까요. 눈물을 흘리셨을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아유 마음 찢어지죠. 우리 애들 앞에도 이제 좀 변해야 되거든요. 저희 애들도 네. 갈 자신은 없고 방 앞에서 해야 되겠어요. 네, 방문 네. 닫고 또 들으면 다 들리게. 변한다니까. 네. 네.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어 했지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딱 어렸을 때 했던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맞다, 나 이거 살려만 주신다면 누군가 돕고 싶다고 했었지. 네. 그러면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근데 예. 이제 그 당시 한 자리 등수긴 했지만은 사실 의대갈 성적은 못 됐고 네. 근데 좀 그래도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마침 작은 누나가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근데 호스피스라고 하면은 말기 암 환자분이라든지 네. 좀 이제 임종 얼마 앞두지 않으신 분들을 좀 표현이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그 임종 전에 좀 존엄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네네. 있도록 네네. 이렇게 계신 곳인데 누나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나, 나도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 간호사에 관심이 생겼는데 누나 생각은 좀 어떤 것 같아? 이랬더니 누나가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은 피하고 다음 달부터 자기가 일하는 병원에 한번 봉사활동 와서 한번 보래요. 와서 직접 봐라. 네, 그래서 고3 때 매주 가진 못했고 한 달에 네. 한두 번 정도 이제 가서 봉사활동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면허증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뭐 주사를 놓는다거나 뭐 그런 의료행위를 하진 못하고 네. 그냥 뭐 저기 걸레로 주변 청소를 한다거나 좀 네. 심부름 하시면 그거 들어드리고 이제 그 정도 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 달, 두 달 지켜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창문에 비친 그 간호사 선생님이랑 환자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되게 따뜻한 눈빛으로 수건 가지고 어르신분들 그 얼굴도 닦아드리고 머리도 쓸어 당겨드리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경청해 드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빛나 보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한 인간을 좀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예.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멋지고 좀 숭고한 일이라고 하면 나도 도전해볼 만 하겠는데? 네, 내 인생을 한번 여기 걸어봐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신껏 저 1, 2, 3 가나다군에 이제 원서를 쓸 수 있었는데 네. 다 간호학과를 했었고요. 아, 그때, 오. 이제 간호사 하겠다고. 네, 근데 이제 그 그 당시, 모습을 보고. 근데 어머니랑 누나는 말렸죠, 사실. 누나는 사실은 다시는 하지 않게 하려고 네, 거기 불구였죠. 누나가 그 봉사활동을 보낸 목적은 예. 하지 간호사 말라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힘든지 일하는지 보고 동생은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마음으로 그랬던 건데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작은 누나가 간호사니까 그렇죠. 힘든 걸 봤지. 이제 끝나고 누나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혼자 집에서 방문을 닫고 혼자 우는 날이 많았거든요. 뭐 엄마가 이것 좀 먹어봐 이렇게 막 해도 또 우는 소리만 들리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힘들게 일하는지 아니까 그럼. 그리고 자식이 힘든 모습을 봤으니까 네. 그리고 저 또한 어릴 때 좀 아파가지고 좀 몸을 많이 쓰는 좀 힘든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렇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좀 다른 걸 생각해봐라. 예. 근데 저는 또 반발 심리가 생겨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고 싶다고 말하면은 내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왜 이제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는 거냐고 그렇게 막 좀 화도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좋은 이제- 일이니까. 네. 근데 나중에는 간호사를 해보니까 네. 이제 알겠어요? 왜 가족들이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 이해는 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오히려 봉사활동을 간 것을 통해서 아, 간호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멋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누군가를 실질적으로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아주 숭고한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수능을 그 당시에 쳤는데 제가 이과였거든요. 예. 그래서 수학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입시를 할 때. 그래서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치면 1등급 아니면 2등급 이렇게 계속 나왔었는데 예. 제가 수능 볼 때가 굉장히 수능이 어려웠던 수능이라 가지고 예. 그 1등급 그 컷 점수가 말도 안 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90점 어려워도 80점 후반이런데 예. 저 때가 78점이 1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난이도였는데 그 수능에서 제가 수학을 4등급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과생한테 수학 4등급이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께 이제 나 누군가 돕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 나 간호사 시켜주시면은 제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네. 그 수학 4등급을 마주치고 이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재수를 할 거냐 아니면은 간호사가 될 거냐 이건데 그때 제 안에 있던 우상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세용아 너는 명문대생이 되고 싶은 거냐 간호사가 되고 싶은 거냐. 물론 뭐 이왕이면 명문대생이면서 간호사 하면 좋겠죠. 그렇죠. 명문대 예. 출신 간호사가 예. 최고죠. 근데 저도 이제 등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자연스레 아 나는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겠지 이런 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때 아 나는 간호사로서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해놓고 마음 한켠으로는 그냥 명문대생이 돼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약간 그런 거를 더 쫓고 있었나?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뜨겁게 했었는데
막상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맥을 못 추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보다 약간 그런 학벌 타이틀? 약간 이런 거에 너무 목매고 있었구나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물론 뭐 명문대생이면서 간호사면 제일 좋았겠지만은 아니, 저는 간호사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소신껏 지원을 했고 간호사 그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게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아들을 버리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전에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던 어떤 성적이나 어떤 학벌 아니면 뭐 다른 이상적인 꿈들, 성취들 이런 걸로 자꾸 나를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런 거는 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뭘 쫓아야 되지 생각을 해봤을 때 뒤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러고 이제 간호학과에 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는 의사와 다르게 그 환자나 보호자와 더 오랜 시간을 겪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정이 들고 그렇지 않나요? 어때요? 의사 선생님은 치료의 전문가라고 하면 간호사 선생님은 돌봄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 많으신데요. 사실은 한 명당 담당 환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 결정을 내린 후에는 또 다른 환자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정해져 있고 그 치료 계획을 전달을 받으면 상의를 하면 이제 그 치료 계획을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환자분의 상태나 이런 걸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의료적인 도움도 주면서 이분은 지금 어떤 상태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어떤 게 많이 불편하시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부도 여쭙고 이러다 보니 자연스레 정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의학 용어로는 라포 형성이 된다. 환자와 그 의료진 간의 치료적 관계가 형성되는 걸 라포가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라포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해주셨던 질문이랑 이어지는데 라포 형성이 많이 되면 이제 제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고통들이나 고난들이 환자분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그냥 조금 다른 타인의 어떤 느낌보다는 좀 더 가까운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왠지 더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지금 힘들다고 호소하는 이 느낌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때 나는 이게 불편했는데 지금 이 환자분한테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이러시면서 해주면 또 좋아지시고 그런 것들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되고요. 요즘 애들은 핸드폰이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사실 가면은 영상을 주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랑 대화를 안 하고.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냥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애기가 아프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하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도 도움이 되나 싶었는데 제가 예전에 게임 중독에 빠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가서 요즘 뭐 관심 있는 게임 있어? 뭐 해? 이러면은 애들이 게임이라는 그 관심사가 있으니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요즘 이런 게임 해요. 막 이러면서 그래?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게임이 재미는 없어요. 근데 같이 재밌게 이제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얘가 선생님 저 요즘 이런 게 고민이에요 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불편해요 라든지 좀 마음을 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거의 게임 중독 병원까지도
이렇게 치료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구나. 네. 와, 정말 놀랍다.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라고 저희가 소개받았는데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기증자 내사 상태에 빠진 네. 그 사람 분들은 법적으로 장기 기증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기증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이제 각 기증자의 그런 생명 나눔을 향한 숭고한 뜻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명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의학적, 행정적 절차를 이제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병원 내에서 제 역할은 또 대기자분들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대기자분들의 어떤 정서적 지지라든가 또 사회 경제적 상황 평가라든가 또 그분들이 성공적으로 이식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일이 흐트러지지 않게 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장기 기증 대단한 숭고한 일이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을 보셨겠네요. 네, 일단은 제가 여기 온 계기가 있는데요. 예. 원래 제 흉부외과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다가 예.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심장. 예. 저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였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실습했던 병원에서는 그런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술도 있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경력이 쌓여서 심장 이식 환자분들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에크모라고 하죠. 그 심장 폐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 심장 폐 기능을 도와주는 기계 장치들이 있어요. 이제 에크모라고 하고 이제 에크모나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장 기능이 회복이 안 되면 그대로 사망하시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증자분으로부터 공여받은 심장을 받으신 분이 그런 기계도 다 떼어내고 이제 일반 병동으로 가고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이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삶의 끝에서 자신의 장기를 내어주는 그런 기증자 분과 기증자 가족분들의 마음은 어떠할 것이며 그분들을 위로해드리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서 원내 공고에 그 심장 이식 코디네이터를 뽑는다 마침 그래서 소신껏 지원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이 활동을 하게 됐고요. 아니 근데 장기 이식 그 코디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큰 뜻을 또 발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일일까요? 제가 사실은 원래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를 막 하고 싶었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정 전문 간호사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욕창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거나 좀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좀 많이 오기 힘드신 분들은 처음에 진료를 보실 때 가정 전문 간호를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가정 전문 간호사가 이제 그 직접 집에 방문을 해서 필요한 처치들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어르신들과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이제 내가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도 대학원을 쓸 때마다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그러던 나중에 이제 우연한 기회로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가 됐고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 사실 심장 이식을 하기 위해서 대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 심장 자체가 내과적인 어떤 시술, 약물 치료 등으로는 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심장 기능이 좋지가 않으니까 숨이 차실 거고 그러면 뭐 산소요법을 하실 수도 있고 침상 생활이 좀 길어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욕창 같은 게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환자 한 명 한 명 내가 좀 방문하면서 돌봐드리고 싶었었지 막 이런 게 떠오르면서 지금 가정전문 간호사는 아니지만은 이제 대기하는 분들과 이렇게 매일매일 관계를 쌓으면서 아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또 이끌어 주셨구나. 여기서 그 일 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팠던 경험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을 겪어오면서 환자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가가게 됐습니다. 예전보다 더. 흉부외과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수술 후에 급성기 간호 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 뭐 피가 나는 걸 좀 빨리 안 나게 좀 조치를 해준다거나 인공호흡기 하고 있으면 이걸 빨리 제거를 해서 자바로브 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식 코디네이터는 이식 대기하는 순간부터 이식 수술을 하고 이제 나중에 건강하게 퇴원을 해서 이제 외래를 다니시는 그 모습까지 전체적인 과정에 다 관여가 돼 있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이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대화나 어떤 여러 가지 행동 이런 걸 통해서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종교 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내 말과 행동에 그냥 사랑이 묻어나게 자연스럽게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과 관계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저 또한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좀 많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답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좀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내신 게 아닌가 많이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닝에 연이은 고난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였을까요? 수많은 선택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뭐 명문대생이 될 거냐 간호사가 될 거냐 요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약간 좀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니면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또 너무 골똘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이 마음에 안 들어오거든요.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길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는 것 같고 저를 이제 그 철로 역전 가운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소명 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가 환자분과 그렇게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게 결국에는 저한테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대해드리는 게 결국에는 그분들의 어떤 좋아지는 거 혹은 나빠지는 순간에도 그 순간을 함께 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들이 고맙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살아나게 하고 아 맞다 진짜 내가 쫓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 사랑이었지 하나님 복음이었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고난은 결국에는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살아오신 만큼 또 그렇게 경험하신 만큼 많은 분들의 그 의료 현장에서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는 간호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은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이라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어느 순간 또 양분이 되어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용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지칠 때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또 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힘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기억이 남는 게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가셨던 그 모습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또 내 이웃들, 가족들 위한 기도도 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범균 형제? 저는 초반에 이야기하셨던 게 남자 간호사가 참 많이 없다. 그 사이에 또 롤모델이 없어서 보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많이 없던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을 또 보면서 앞으로 많은 또 젊은 남자 간호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간호사의 소명과 간호사의 꿈을 우리 선생님을 보면서 친구들이 좀 꿈을 꿀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한국의 남자 나이팅게일이 되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조카도 지금 미국에서 남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우리 선교의 역사를 보면 이 복음과 의술은 항상 함께 왔잖아요. 이 땅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땅이나 여러 열악한 땅에 의술과 함께 복음이 전해진 거죠. 왜냐하면 의술이라는 것도 분명히 사람 살리는 일이고 복음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절실함을 상대해야 될 사람들, 절실함 환자들의 그 절실함을 늘 대면해야 하잖아요.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복음과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해 주셨으면, 우리가 병원을 갈 때마다 참 너무나 많은 의료업계 관계자들이 너무나 수고하시고 너무나 힘드신 걸 저희도 접하고 있지만 또 환자들도 그 절실함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매일 눈물로 매일 밤을 새우면서 제발 살아나기를, 제발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항상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환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현장에서 애써 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